이미 동탄역까지 가는데 30분까지 소요한 후에 동탄역에서 GTX-A 타고 강남까지 접근하면 1시간 반이 걸린다라는 거죠. 광역버스를 타나 아니면 GTX를 타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의 포인트는 28년에 삼성역이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느냐가 되겠죠. 그래서 물론 지금 운정역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이 되면 이제 파주나 일산 주민들의 CBD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CBD는 뭐 시청, 광화문 이쪽이죠. 그래도 핵심은 삼성역입니다. 그래서 동탄이나 수지에서 GTX-A 노선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사실은 핵심은 삼성역의 개통 여부입니다. 현재까지는 판교 출퇴근 수요의 일부를 동탄이 흡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향후에 운정 서울 구간이 개통이 되고 나면 파주나 일산 주민들이 CBD까지 출근이 편해진다. 뭐 요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게 GTX-A인데 향후에 삼성역이 개통이 되고 나면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양쪽에서 이제 빨아들이기 때문에 GTX 이용 객수가 확실히 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부의 예상만큼 이용 객수가 늘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GTX가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삼성역까지의 개통입니다. 제가 이제 동탄더샵 레이크 에듀타운이라는 단지에서 선릉역까지의 거리를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한번 길찾기를 해봤는데요. 현재는 이제 일자리가 많은 강남이나 선릉, 뭐 양재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서에서 수인분당선이나 3호선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혹은 성남역까지 가서 판교 간 다음에 판교에서 신분당선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플랫폼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배차 간격 이런 것 등을 생각해 봤을 때 도어2 기준으로 본다면 GTX의 메리트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역이 개통이 되고 나면 환승 시간이 줄고 거리 자체가 줄기 때문에 확실히 메리트가 있을 걸로 보는 겁니다. 삼성역 개통은 GBC 개발하고 엮여 있죠. 그래서 여러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8년 개통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일이 순조롭게 해결돼서 29년 정도에는 개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승 노선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국토부는 이용객을 늘리고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라 연말까지 동탄역 주변 동서 연결도로를 6개 추가 개통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동탄 신도시 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출퇴근 버스 노선 5개도 신설할 방침이다. 요게 중요합니다. 출퇴근 버스 노선 5개를 신설한다. 결국에 서울 진입을 위한 GTX가 개통되고 GTX를 위한 또 다른 교통편이 추가되는 셈이 됐다. 준비 단계부터 수요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 분석했다면 이처럼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동탄역 롯데캐슬이 많이 22억 찍으면서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단지의 고평가 여부는 이제 뭐 별개인데 이 단지가 이렇게 높은 가격을 찍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GTX까지의 거리죠. 이 단지는 동탄역이랑 지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주 크리티컬한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지가 훨씬 더 돋보이는 이유는 동탄의 다른 단지들에서 동탄역까지 접근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가 사실은 몇 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재봤어요. 동탄 2 롯데캐슬이라고 저 밑에 있는 동탄 2 신도시에서도 가장 멀리 있는 단지에서 동탄역까지의 이제 거리를 재봤더니 그냥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동탄역까지 가는데 30분까지 소요한 후에 그 다음에 동탄역에서 GTX-A 타고 강남까지 접근하면 1시간 반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반이 걸리면 사실 광역버스를 타나 아니면 GTX를 타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GTX가 굳이 매력이 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현재 GTX 이용객이 정부의 기대보다 확연히 못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동탄역 롯데캐슬이나 아니면은 뭐 더샵 이런 일부 단지 제외하고는 접근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아는 정부가 동탄 내에서 동탄역까지 접근성을 높이고자 도로도 신설하고 신규 버스 노선도 추가로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탄뿐만 아니라 파주나 일산 쪽에서도 이제 개통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GTX역까지의 환승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는지가 향후 GTX 호재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버스 노선도 증가하고 배차 간격도 줄여서
GTX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단지가 많아진다면 그만큼 이용객도 많아질 거고, 이에 따라 그 지역 집값 자체도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만약 반대의 경우라면 예상보다 호재로 인한 가격의 반영이 크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GTX A 노선 개통이 이제 2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반응, 그 다음에 장점, 단점, 그 다음에 향후 이슈들,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내용, 더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이 이제 GTX A 호재를 받는 단지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까지 이어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